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톱다리 개미허리 노린재, 줄여서 노린재라고 하는데요. 이 노린재가 와룡산을 뒤덮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달서구가 방제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린재의 활동을 억제하고 민가로 내려오는 걸 막기 위한 방제가 될 걸로 보입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노린재가 올 들어 갑자기 와룡산에 창궐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 원인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후위기 때문일 것이라는 추측뿐입니다. 와룡산뿐만 아니라 노린재로 인해 민원이 접수된 것은 달서구에서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돌발충이나 이런 게 사실 원인 분석이라고까지 저희가 어떻게 급작하게 다 하기가 좀 명확하게 나오는 거는 사실 좀 힘들고요. 저희도 확인해 보니까 이게 기후변화 때문에 그렇다 말고는 전문가들도 딱히 뭐라고. 노린재로 불편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달서구가 와룡산을 중심으로 방제 작업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산 전체에 약품을 뿌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이번 방제는 산과 민가와의 경계, 그리고 산과 인접한 공원과 운동시설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제에는 방제차가 동원되며 등산로 주변은 분무 형태로 살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내문들 중간중간에 부착해가지고 이쪽으로 들어가거나 접촉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쪽에 그 산하고 바로 붙어있는 그 민가 주변 쪽으로는 삼쪽 방향으로 해서만 살포를 할 예정이고요. 달서구는 이번에 살포되는 약품이 저독성이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 초 비 예보가 있는 것을 감안해 방제 작업은 이르면 주 중반쯤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올해 초 대구 염색산업단지 내 하수관로에서 말 그대로 형형색색의 폐수가 잇따라 유출되면서 큰 파장이 일었는데요. 수개월이 지난 지금도 폐수 유출 의심 신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행정당국이 재발 방지를 약속한 이후에도 비슷한 일이 반복되면서 주민들의 불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민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6일 오후 6시 30분쯤 하수 관로를 통해 갈색빛의 물이 흘러나옵니다. 옆 관로를 통해 나오는 물과 비교했을 때 색깔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하루 전인 25일 저녁 7시 30분쯤에는 하얀색 거품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뜨거운 김과 함께 기름도 둥둥 떠다닙니다. 놀란 주민들은 곧바로 서구청에 신고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서구청 직원들은 수소 이온 농도, pH를 측정했지만 두 차례 조사 결과 각각 6.7과 7.0으로 통상적인 범위 내였습니다. 서구청은 폐수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불안감은 큽니다. 제가 현장에 가지고 김이 뽀글뽀글 올라오길래 이 진짜 열기가 어느 정도냐면 저희가 이제 그 사우나 문 앞에 섰을 때 이제 뜨거운 열기가 올라오듯이 그 정도의 열기가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당시에 제가 가 있었을 때는 말 그대로 진짜 목도 따갑고 이제 눈도 따갑고 하고 계속 지금 수시로 유출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선점을 절대 찾아볼 수는 없고 개선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뉴스도 나오고 했던데 주민들은 이제 불안감에 쌓여 있는 거지요. 사실 이런 상황은 처음이 아닙니다. 올해 초 이 하수 관로에서 형형색색의 폐수가 흘러나와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서구청 등 3개 기관으로 이뤄진 합동조사반은 총 10개의 법 위반 업체를 적발해 행정처분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재발 방지도 약속했습니다. 채수를 통해서 물을 뜨고 pH 농도를 측정하고 있는데 항상 기준치 이하다. 그 기준치 이하라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니고 그 안에 물질이 어떤 물질이 있는지 도대체 주민들은 알지를 못한다. 그럼 여기에 대한 자료도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고, 그럼 측정이 됐으면 그 데이터를 주민들에게 정상이라는지 공개를 해야 되는데 이때까지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대구시에서 서구청에서 특히 지방환경청에서 이걸 생활 관로로 볼 게 아니고 수질 오염으로 보고 좀 더 적극적으로. 서구청은 염색 폐수가 또다시 유출되는 건 맞겠다며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밝히고 철저한 하수 관거 모니터링을 비롯해 염색산단 내 기업들에게 협조 요청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불신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재발 방지를 약속했던 행정당국이지만 비슷한 폐수 유출 의심 사례가 반복되면서 이제는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지난 상반기에 대구 지역 상장회사 10곳 중 4곳이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들 기업의 총매출은 조금 늘은 반면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크게 줄었습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상공회의소가 대구 지역 상장회사 50개사를 대상으로 재무실적을 분석한 결과 흑자 기업은 줄고 적자 기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기업의 올 상반기 매출액은 37조 509억 원으로 작년 상반기 대비 0.3%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반면 영업이익은 1조 9,29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1% 줄었고 당기 순이익은 8,861억 원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28%나 급감했습니다. 매출액 탑5 기업에는 한국가스공사, IM금융지주, SL, LNF, 삼본모터스가 작년 상반기와 동일하게 1위부터 5위까지의 순위를 유지했습니다. 또 상위 10개사의 상반기 매출액이 50개 상장사 전체의 상반기 매출액의 86.8%를 차지했습니다. 당기 순이익 흑자 기업은 29개사로 전년 동기 72%를 차지했던 데서 58%로 비중이 감소했고 적자 기업은 21개사로 작년 상반기 비중이 28%이던 데서 42%로 늘어났습니다. 흑자 지속 기업은 28개사, 흑자 전환 기업은 1개사로 나타났으며 적자 지속 기업은 13개사, 적자 전환 기업은 8개사입니다. 매출액 증가 기업은 26개사, 감소 기업은 24개사로 매출 증가 기업과 매출 감소 기업 수가 비슷합니다. 반면 영업이익이 늘어난 기업은 18개사인데 감소한 기업은 32개사로 감소한 기업이 더 많고 당기 순이익 증가 기업은 19개사인데 감소 기업은 31개사로 순이익이 줄어든 기업의 수가 더 많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대구시가 사용 가능 연한이 끝난 지 10년이 넘은 성서소각장 2호기와 3호기를 고쳐서 다시 쓰겠다는 방침을 세운 가운데 인근 주민들은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1호기가 그 자리에 다시 건설 중에 있는 만큼 2호기와 3호기는 다른 지역으로 분산 배치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천혜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1년 폐기물 관리법 시행 규칙이 공포되면서 2030년부터는 비수도권 지역에서 종량제 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됩니다. 대구시는 하루 600톤 이상의 쓰레기를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자 2016년에 폐쇄한 성서소각장 1호기를 증설해 다시 쓰고 지난 2014년 설계 수명이 다한 2호기와 3호기를 11년 만에 고쳐 다시 쓰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수십 년 동안 소각장으로 인해 악취와 먼지, 소음으로 피해를 겪었던 인근 주민들은 벌써부터 불만이 터져나옵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소각장을 왜 다시 가동한지 모르겠습니다. 왜 굳이 소각장이 성수기 뿐인가? 타 지역에도 공터 많은데 그쪽으로 이제 할 방법이 없는지. 성서 지역 주민들은 현재 건설 중인 1호기는 수용한다 하더라도 설계 수명이 끝나고도 11년이나 지난 노후시설인 2호기와 3호기만큼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 지역에 소각장과 산업단지, 열 공급 시설이 모여있는 사례는 전국적으로 드물다며 이는 명백히 환경 정의와 지역 형평성을 저해하는 정책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공론하고 있는 성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는 성서소각장 2호기와 3호기 연장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소각장 분산 배치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할 것을 대구시에 촉구했습니다. 어떠한 물건이든 간에 유효기간이라는 건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하고 15년 전까지 사용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으면 그걸 지켜야 되는데 그걸 약속을 지키지 않고 계속 연장을 해서 사용하겠다는 일방통행은 저희 주민협의체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고 조건 없는 반대를 계속 유지할 생각입니다. 성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는 대구시가 2호기와 3호기 사용 연장을 결정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주민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대구시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철강 산업 전반의 위기와 청년 인구 감소까지 겹치면서 포항 경제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데요. 일단 청년들의 정주 여건부터 개선하기 위해서 포항시가 천원주택이라는 새로운 주거복지 정책을 추진합니다. 류희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내외 악재로 뿌리 산업이 흔들리고 있는 포항.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들마저 공장을 폐쇄하는 등 우려는 점차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줄면서 청년 인구 또한 덩달아 빠지며 젊은 도시의 이미지도 옛말이 됐습니다. 포항 테크노파크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포항 지역 청년 인구는 8만 3천여 명으로 2018년 대비 9,700여 명, 10% 이상 감소했습니다. 일자리만큼 정주 여건 개선도 과제로 떠오르면서 포항시가 새로운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핵심은 세 가지로 먼저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천원주택이 주목됩니다. 하루 1,000원 수준의 임대료로 최장 4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로 LH 매입 임대주택을 시가 재임대하는 방식입니다. 올해 100가구를 시작으로 5년 내 500가구까지 확대하고 다자녀 가구, 고령자까지 대상을 넓혀 2030년까지 3,500가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LH가 임대가 한 달에 17만 원인가 얼마인가 그렇거든요. 그런데 하루에 1,000원이면 한 달에 3만 원이잖아요. 14만 원은 우리가 이제 지원을 하는 거죠. 우리가 공공 임대주택을 좀 많이 마련해서 하면은 그런 부분을 산업이 언제나 정체되는 건 아니니까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요. 원도심을 중심으로 늘어나는 빈 건물을 활용하는 상생 임차 임대 사업도 본격화합니다. 빈집과 상가 건물을 청년 창업과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구상인데 창업 인큐베이팅 레지던스와 복합 예술촌 등 5개 거점 시설을 조성하고 22개의 창업 문화 공간을 운영해 청년 네트워크를 강화한다는 보관입니다. 청년들이 저렴하게 도심에 머물고 경제 활동하고 배우고 소비하고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서 우리 도심을 살려나가고 빈 점포나 이런 것을 좀 소진을 시켜주는. 아울러 2차 전지 전문 인력 양성 플랫폼인 포벳 도심 공유 캠퍼스 구축에도 나섭니다. 포항 지역의 대학들이 모두 참여해 전기차 시장 회복과 함께 앞으로 확대될 배터리 산업에 대비하는 전략입니다. 산업 위기와 청년 인구 감소라는 이중의 난관에 직면한 포항. 시의 이번 대책이 청년 유입과 지역 균형 발전의 전환점이 될지 주목됩니다. HCN 뉴스 류희진입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게 기부 문화입니다. 따뜻한 지역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기부에 동참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최근 남구 대명구동에서는 따뜻한 기부에 동참한 반려동물들이 있어서 화제입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구 대명구동 최성미 씨의 6살 반려견 은총이 귀여운 외모와 순하고 차분한 성격으로 가족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은총이가 이름에 걸맞은 지역사회 기부에 동참했습니다. 은총이의 이름으로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정기 기부하는 착한 펫 회원이 된 겁니다. 이런 친구들 이제 데리고 이제 같이 지내면서 많은 도움을 받거든요. 간식비에서 저처럼 조금의 금액으로 동네에 이제 계시는 좀 힘든 분들이나 아니면 유기견 센터나 이런 부분에 조금씩 도움을 드릴 수 있다면 많이들 하시면 좋겠습니다. 대명구동과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최근 남구청에서 착한 펫 단체 기부식을 가졌습니다. 이번에 대명구동에서 따뜻한 나눔에 참여한 반려견은 대구 착한 펫 14호 용범, 15호 은총, 16호 김범 이렇게 3마리. 이들 반려견의 이름으로 매월 2만 원씩 기부된 성금은 어려운 이웃을 위한 지역복지사업 운영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반려동물들이 사람들한테 주는 이 위로와 이 사랑이 이렇게 지역사회 나눔으로 연결되는 것은 정말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착한 펫 기부가 널리 확산이 되어서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하는 지역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착한 펫은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추진하는 나눔 사업으로 반려동물 이름으로 정기적으로 기부하는 방식입니다. 강아지는 물론 고양이, 거북이 등 다양한 반려동물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요사이 외양근도 많이 집집마다 기록을 해서 지금 착한 펫이 16마리 있습니다. 오늘은 남구에서 14호, 15호, 16호 3마리가 5번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기부에 참여하면 반려동물 명의의 회원증이 발급되며 보호자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이 가족의 일원을 넘어 지역사회의 진정한 일원으로 함께하는 의미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착한 펫 기부가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나눔 문화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시원하고 아삭한 배가 본격적인 수확철을 맞았습니다. 배는 갈증 해소와 건강에 좋은 성분이 풍부해서 한국인이 가장 즐겨 찾는 과일 가운데 하나인데요. 올해는 국내에서 육성한 배 품종이 다양하게 개발돼 소비자들의 선택폭이 넓어졌습니다. 엄상현 기자입니다. 한여름 햇살 아래 탐스럽게 익어가는 배. 배는 수분이 풍부해 갈증 해소에 좋고 기관지염이나 변비에도 도움을 주는 대표 건강 과일입니다. 농촌진흥청이 올 여름부터 가을까지 출하되는 국내 육성배 5품종을 선보였습니다. 지속적으로 국내 육성 배 품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국내 육성 배 품종 같은 경우는 소비자의 취향을 반영해서 개발하였기 때문에 식감, 당도, 과즙 등 품질이 매우 우수한 편입니다. 한아름과 원황 품종은 여름에 맛볼 수 있는 품종으로 과즙이 많고 청량감이 뛰어나 1, 2인 가구에 알맞습니다. 추석 제수용과 선물용으로 개발된 신화는 일본 신고를 대체할 품종으로 크고 달며 익는 시기도 2주가량 빨라 조기 출하가 가능합니다. 녹색빛이 도는 설원과 슈퍼골드는 갈변이 거의 없고 아삭한 식감이 오래가 샐러드나 컵과일 등 신선 편의용으로 적합합니다. 신고배는 커서 수확량은 많이 나오지만은 하산이라든지 원앙, 슈퍼골드 같은 품종은 제가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잘 팔립니다. 판매 시작하면 3일이면 판매가 끝날 정도로 국내 육성 품종들이 인기가 좋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배 재배의 85%를 차지하는 일본 품종 신고에 편중된 국내 배 유통 구조를 바꾸어 국산 품종 보급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반응도 긍정적입니다. 한아름 배 여기 나와서 맛을 보니까 진짜 맛도 있고 식감도 좋고 과즙도 많이 나니까 소비자들한테 인기가 되게 많겠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앞으로도 신고 일변도에서 벗어나 시기에 따라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는 국산 품종을 보급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농가 소득도 함께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엄상현입니다. 달성 화석박물관이 개관 9개월여 만에 누적 관람객 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달성군은 지난달 29일 10만 번째 방문객을 맞아 기념식을 열고 기념품을 증정했다고 밝혔습니다. 10만 번째 관람객은 구지면의 한 어린이집 원아들로 단체 관람을 위해 박물관을 찾았습니다. 달성군 유가읍에 있는 달성 화석박물관은 전국 최초의 화석박물관으로 지난해 10월 개관했습니다. 달서구가 9월 한 달 동안 공식 블로그를 통해 용기내 챌린지와 싹싹 빈그릇 챌린지를 진행합니다. 용기내 챌린지는 음식이나 음료를 포장 주문할 때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사진을 상호와 함께 등록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싹싹 빈그릇 챌린지는 달서군의 음식점에서 식전 사진과 식후 빈그릇 사진 2컷을 업소명과 함께 등록하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원순환의 날 기념으로 열리는 이번 이벤트를 통해 달서구는 이벤트별로 선정된 50명에게 10,000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 중소기업들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300억 원 규모의 추석 자금을 특별 지원합니다.
이번 지원은 8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중소기업 추석자금을 대출한 금융기관에 대해 대출 실적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 1%의 금리로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지원 대상은 만기 1년 이내 운전자금 대출로 업체당 10억 원, 금융기관 대출 기준으로는 20억 원까지 지원합니다. 대구시는 2025 산학연 협력 엑스포를 홍보할 대학생 서포터즈를 모집합니다. 전국에서 20명의 대학생을 선발하며 모집 기간은 오는 19일까지입니다. 엑스포는 다음 달 29일부터 31일까지 개최됩니다. 달성 교육재단이 주관한 2025 초중등 영어 여름방학 캠프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각각 말레이시아와 캐나다에서 3주 동안 진행됐습니다. 참가자들은 방학 기간 동안 학습과 문화체험을 통해 영어 실력을 차별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반클라이번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우승한 아리스토샴이 7일 달서 아트센터에서 피아노 리사이트를 엽니다. 고전, 낭만, 인상주의 음악을 아우르는 연주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클래식 음악 애호가들의 많은 관심을 기대합니다. 대구교육대학교 대구부설초등학교가 국제 바칼로레아의 초등과정인 PYP 월드스쿨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학생 주도의 탐구 수업과 개념 기반 학습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발전시킬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력과 글로벌 역량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상 간추린 소식입니다. BTV 뉴스는 뉴스 홈페이지에서도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